once was a king who called for the spring, for his world was still covered in snow. But the spring had not been, for he was wicked and mean. In his winter fields nothing would grow. And when a traveler called seeking help at the door, only food and a bed for the night, he ordered his slave to turn her away, the girl with April in her She rode through the night till she came to the light of a humble man's home in the woods. He brought her inside, by the firelight she died, and he buried her gently and good. Oh, the morning was bright, all the world was snow white. But when he came to the place where she lay, his field was ablaze with flowers on the grave of the girl with April in her eyes. 여러분의 저녁을 책임지겠습니다. 소통하는 재미 뉴스프리 데스크 아나운서 김민호입니다. 안녕하세요. 성지영 기자입니다. 이제 한 달 정도 앞으로 다가왔죠. 도쿄올림픽 다음 달 23일에 개막을 하는데 도쿄올림픽에 이제 관중을 들이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네. 경기장 정원의 50% 최대 10,000명의 관중을 지금 입장을 시킨다는 계획인데요. 네, 예를 들어서 경기장 정원이 10,000명이면 5,000명까지, 20,000명이면 10,000명까지 들어갈 수 있다는 얘기인데요. 네. 그 관중 인원이 뭐 최대 수용인은 20,000명이 넘더라도 10,000명은 넘지 않도록 하겠다는 거고요. 네. 아사히 신문이 최근 여론조사한 결과는 절반이 넘는 53% 정도가 무관중 경기해야 된다고 응답을 했다고 해요. 네. 근데 여론조사 결과는 좀 사뭇 다른 결정이죠. 네. 그렇군요. 좀 안전하게 진행돼야 될 텐데. 그러니까요. 걱정입니다. 아, 네. 취소가 혹시나 되지 않을까 계속 걱정이 됐는데
이 정도 느낌은 약간 할 것 같아요. 거의 강의 의지가 상당히 보이죠. 네. 것 같아요. 네. 네. 좀 확실하진 선수들이 않지만요. 안전하게 경기를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오늘의 노래는요, 마리솔 킴님이 신청하신 크리스티 버그의 The Girl with April in Her Eyes. 좀 길어지니까 약간 예. 네. 자신감이 없네요. 영어는 저기 성 기자님께서 좀 읽어주시면 아닙니다. 되겠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예. 네. 좋은 노래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아까 댓글로 라이브 저희 시작 시간이 7시 10분으로 나와 있었는데 많은 네. 분들이 지적해 주셔서 저희가 수정을 했습니다. 아이고, 예. 네. 아유. 여러분이 더 잘 아시네요. 그러니까요. 제가 간과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그래도 10분 땡겨진다고 저희가 계속 얘기는 드렸었지만 일찌감치 오, 오셔가지고 그러니까요. 와, 미리 너무 감사합니다. 미리 출첵도 해주시고 정말 감사합니다. 네. 10분이라는 시간이 뭐 짧지만 또 길기도 하고 여러분께서 이제 어떤 그 시간표를 앞으로 당기시는 거거든요. 저녁을 그러니까요. 조금이라도 일찍 드시고 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감사합니다, 진짜. 네. 무명님이 난 MBC가 너무 좋아하셨어요. 아. 이거 약간 곰돌이 젤리 광고 생각나네요. 그거 따라하신 건가? 저는 예. 빨간색 곰돌이 젤리가 제일 좋아요. 맛있죠. 네. 헨리 로버트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러블리 이나님이 우리가 찐팬이다라고 하트까지 남겨주셨습니다. 이세님이 식사했냐고 물어봐 주시는데 아직 안 했습니다. 끝나고 먹을 예정입니다. 빌로바 TV님이 김민호 아나운서 와이셔츠 보호색 색깔이래요. 아 그러네요. 여기 배경이랑 색깔이 딱 맞아요. 오늘이 하지죠. 이사나님이 낮이 가장 긴 하지라고. 강민승님이 오늘 뉴스데스크 몇 시에 합니까? 7시 40분이죠? 라고 하셨는데 맞습니다. 10분 당겨져서 50분에서 40분으로 옮겨집니다. 오늘부터. 네. 저희도 7시 10분에 원래 시작했는데 10분 당겨서 7시에 시작을 했습니다. 네. 저 안 그래도 오늘 외전에 외전 첫방 했잖아요. 네. 댓글창에서 반가운 그 이름 마중물님을 진짜. 만났어요. 저희 찐팬답게 요즘에 농사일 바쁘셔가지고 낮에 들어오시나 봐요. 그래서 아주 중요한 금리와 환율의 상관관계에 대해서 굵직한 질문을 남기셨어요. 그 와중에 역시. 너무너무 반갑고 아까 심태선님이 내일 그 대정문질분 때문에 뉴스외전 결방인데 외전의 외전도 결방이라고 하셨는데 외전의 외전은 합니다. 저희가 다른 분을 이제 섭외를 했으니까 외전의 외전은 좀 와서 봐주세요. 네. 보통 이제 뭐 프로그램이 결방하면은 뒤에 따라붙는 유튜브 프로그램도 결방하기 마련인데. 그러니까. 그걸 또 한다고요? 권수표 앵커의 열정이 지금 막 시작하셔서 열의가 넘치고 있어요. 그러니까요. 네. 여러분 많이 들어오셔가지고 권순표 앵커에게 힘도 주시고 댓글도 많이 남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자, 그럼 오늘 첫 번째 코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오늘 프리 초대석에는 새 스튜디오에서 처음으로 함께하는 스트레이트 팀의 이동경 기자 함께합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되게 쿠팡. 화사해졌어요. 전문 기자. 네. 오시는 분들마다. 쿠팡으로는 안 찾아왔는데 오늘은 쿠팡은 아니지만 들어왔는데 그쵸. 스튜디오가 엄청 밝아지고 보기 좋습니다. 예. 처음에 올 때 위치를 좀 헷갈리셨죠? 예, 장소도 또 그렇더라고요. 안쪽으로 변화의 오라고. 변화를 거듭하는 네. 이 모습 그러니까요. 보기 좋습니다. 네. 오늘 시간이 당겨졌는데 이렇게 일찍 모시니까 좋네요. 네. 네. 안 그래도 쿠레기 체험러 등장했다고. 와, 엄청 반겨주고 계세요 지금. 네네. 잘생겼다, 반갑습니다, 반가워요. 진짜요? 댓글 있나 정말? 네, 여기 그럼요. 이세희님께서 이동경 기자님 잘생겼다라고. 다들 남자네 하셨어요. 네. 오늘 좀 물씬 풍기네요. 네. 미라클님은 이동경 기자님의 강단을 늘 응원합니다. 보람이라는 단어에 담으신 취재에 대한 숙고와 진심과 지혜롭고 냉철하게 대처해 나가자는 말씀에 공감합니다라고. 제가 차마 이렇게 찾아서 읽어보기가 막 뭉클하죠. 나중에 재생 한번 꼭 지목이로 꼭 지금은 못 감상하시길. 보겠습니다. 네네. 죄송합니다. 안 그래도 박수비님은 쿠팡 탈퇴가 생각나게 취재해준 이동경 기자라고 하셨어요. 예, 네. 뭐 할 네. 얘기가 많죠. 네. 오늘은 뭐 쿠팡으로 네. 온 건 아니어서. 네. 심은정님은 스트레이트 팀 기자들은 언제나 환영하셨고요. 네. 이번에는 반중 정서에 대해서 다뤘어요. 사실 네. 쉽지 않은 주제인데 취재는 어떻게 시작하게 된 거예요? 이제 뭐 저희라고 뾰족한 수가 사실 있는 건 아니고요. 네네. 이제 기존 기사들을 한번 보는데 이제 그 각종 중국이 이제 자기들 우리의 전통 문화를 자기들 것이라고 주장한다는 이 류의 기사들이 이제 엄청 많았어요. 네. 근데 이제 그런 기사의 특징이 기본적으로 굉장히 이제 단건들을 흥미 위주로 다루고 있었고
근데 이제 기사들을 모아놓고 보다 보니까 이건 조금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상당히 지금 국민 감정의 그 밑바닥부터 긁는 그런 형태의 이슈들인데 기사들은 대체로 그냥 그 건들만 뭐 우리 화났다, 뭐 중국 열받겠다, 뭐 이 정도 톤에서 멈추더라고요. 그러면 이 기사를 모아서 도대체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고 또 어떻게 보면 될 것인가, 또 앞으로 어떻게 또 해야 할 것인가, 뭐 이런 것들을 묶어서 한번 다뤄보면 의미가 있지 않을까 하고 달라들었는데 어렵긴 어려웠어요. 아, 이번 편 보면서 저도 참 너무 좀 마음이 이럴 수가 있나 너무 찝찝했는데 일단 첫 번째 사례가 김치였어요. 네, 제가 뭐 영상 일단은 준비를 했는데 네. 그 유튜버가 김치를 자기들 거라고, 중국 유튜버가 김치를 자기들 거라고 주장하는 영상이 있거든요. 저희가 이제 그 사례를 영상으로 먼저 다뤘었는데 한번 먼저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흔적 드문 산골짜기 속 마을. 한 여성이 텃밭에서 속이 꽉 찬 배추를 뽑습니다. 씻고 다듬은 배추에 소금을 뿌려 절이고 버무린 고추 양념을 묻혀 항아리에 넣습니다. 영락없이 한국의 김치를 만드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이 영상의 제작자는 중국 쓰촨성 출신 요리 유튜버 리즈치입니다. 구독자만 1,500만 명 이상으로 현재 중국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영상 제작자 중 하나입니다. 올해 1월 리즈치의 김치 영상이 올라온 뒤 국내에선 큰 파장이 일었습니다. 해당 영상의 설명란에 차이니즈 푸드, 즉 중국 음식이라는 꼬리표만 달려 있었기 때문입니다. 한국 누리꾼들이 이 영상에 거세게 반발하자 중국 공산당 기구인 중앙정치법률위원회가 공식 SNS 계정에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최근 유튜버 리즈치가 자신이 올린 파오차이 영상 때문에 한국인들의 집중 비난을 받고 있다. 중국 5,000년 찬란한 문화유산인 파오차이를 보호해야 한다. 하지만 리즈치가 올린 영상은 분명 중국식 파오차이가 아닌 김치. 둘은 전혀 다른 음식입니다. 젓갈, 동물성 발효식품이 들어가는 건 채소 절임 식품 중에서는 김치가 전 세계 유일무이하고요. 파오차이는 술이나 식초 같은 거를 넣어서 발효를 초기부터 억제하는 구조고요. 피클하고 비슷한 거죠. 여기에 중국 정법위가 한국인들이 자신감이 없기 때문에 각종 피해망상을 만들어낸 탓이라는 비하 발언까지 덧붙이면서 국내 반발은 더 커졌습니다. 영상 자체는 아주 좀 약간 리틀 포레스트? 맞아요. 영화 생각나듯이 아주 고즈넉하고 예쁜데 네, 그런 컨셉으로 그런- 만든 네. 유튜브 채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좀 먼저 질문을 좀 드려보고 싶은데 네. 이 영상 보면서 저는 이제 김치를 사 먹기만 하니까 직접 담궈보진 않았거든요. 좀 담궈 보셨다면 혹시 어때 보이세요? 사실 저도 뭐 많이 담궈보진 않았는데 네. 그래도 얼추 그거는 따라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뭐 절여서 속을 넣고 하는 뭐 저는 속을 더 넣을 것 같은데 약간 약하게 바른 느낌은 네, 있어요. 꽉꽉 네. 채워서 넣을 것 같은데 그 속을 좀 아꼈다라는 느낌은 들지만 어쨌든 그 김치를 만드는 누가 봐도 김치를 만들고 있는 영상이라는 느낌이 들긴 하거든요. 맞아. 처음 해보는 게 아닌 것 같아요. 맞아요. 네, 네. 저는 이제 100% 동의를 하고요. 그 김치 만드는 게 정말 뭐 꽤 능숙하다는 생각이 들었고, 이게 지금 영상에 나왔나요? 그러니까 그걸로 김치찌개까지 끓여 먹거든요. 찌개 먹는 장면. 그 자기들 그 동파육 비슷한 그 돼지고기 요리의 끓는 물에다가 그 채 익지도 않은 김치를 이렇게 썰어서 넣는데 와. 김치찌개까지 끓여 먹는 걸 보면서 그거를 김치찌개에 넣는 건 기본이 안 돼 있는 거죠. 네. 기본은 수육 아닙니까? 그쵸, 바로 그쵸. 담금 김치랑 어쨌든 이게 거기서 보여지네요. 얘네들이 이거 갖고 안 된다는 게. 뭐 전형적인 뭐 네. 따라잡기가 제대로 그마저도 안 된 그런 건데요. 일단 이 영상의 제작자는 이제 중국 유튜버예요. 리즈치라는 사람인데 예, 이게 보셨다 리틀 포레스트라고 얘기를 하셨다시피 네. 이제 뭐 대사가 없습니다. 이제 잔잔하게 음악 깔면서 자기가 영상에 나왔잖아요. 배추 확 돌려서 딱 끊고 막 네. 그러니까 다 자기가 기른 거를 가지고 음식을 만들어 먹는 컨셉인데 이제 이게 문제가 된 건 갑자기 난데없이 이제 올해 지금 1월일 건데 아마 여기에 김치를 만들어 먹는 영상이 올라온 거예요. 지금처럼. 네. 그래가지고 거기에다가 여기서 끝났으면 이제 그래서 뭐 영상 소개란에 한국의 음식이다 뭐 이런 식으로 설명을 달아놨으면 좋은데 영상에서 보셨다시피 차이니스 푸드 중국 네. 음식이라고 표시를 한 것 때문에 이제
이 사실이 알려지면서 이제 난리가 그쵸. 난 거죠. 네. 네. 근데 이제 한 가지 얘기 드리고 싶은 게 이게 4년 전에도 2017년에도 이 리즈치라는 사람이 김치를 만들었어요. 근데 그때는 뭐 상당히 실력이 약간 좀 허접했다고 해야 돼요. 이거 비방 용어인가요? 아무튼 약간 허접하게 괜찮습니다. 네, 괜찮죠? 약간 허용을 해주시면 이렇게 실력이 좀 별로 안 좋았고 거기다가 영상 소개에 이 한국에서 온 연변 조선족들의 전통 음식이라는 설명을 영어로 달아놨어요. 영어에 이제 뭐 코리안도 들어가고 연변 뭐 이런 것들 단어들이 들어갔었거든요. 네. 근데 이번에는 그런 게 이제 그 4년 만에 싹 빠지고 아. 차이니즈 푸드라고 딱 나온 거죠. 요게 이제 그러니까 딱 이 소식이 알려지면서 감정을 딱 건드려 버리는 거죠. 네. 근데 한국인에게 뭐 아까도 얘기했지만 김치는 거의 소울푸드잖아요. 그쵸. 저희는 김치볶음밥에 김치 먹고 김치 뭐 거의 계속 나서 먹고 이러는데 아니 김치를 왜 건드리다니. 지금 아까도 혈압약 먹고 봐야 된다고. 그러니까. 이거는 뭐 댓글로 그럴 수 있죠. 뭐 네. 그런 얘기도 하셨고 D22님은 BTS가 김치 만드는 거 보고도 파오차이라고 번역을 해놨다고. 예, 저 그 얘기를 기사 봤습니다. 예, 네. 최근에 네, 하셨어요. 그리고 엊그제 기사 뭐 선 넘지 내용. 말아야 된다 이런 얘기도 하셨고. 네. 근데 이제 이런 영상을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다른 나라 사람들이 보면 아 중국 음식이구나. 김치는 중국 이렇게 세뇌당할 수 있잖아요. 이게 앵커께서 바로 보신 건데 사실 이게 지금 중국 유튜브 채널이지만 뭐 음으로 양으로 중국 내에서도 볼 수는 있다고 하지만 기본적으로 유튜브는 중국 내에서 이제 차단되어 있는 상태인데 네. 그러면 1,550만 명이 뭐 대부분 뭐 중국인들이 이제 구독 신청을 했을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 그 영상을 누가 보겠느냐. 그러면 이제 그거는 중국 외에 외국인들, 뭐 우리 한국인들을 포함해서 이런 여러 외국인들이 이걸 볼 거란 말이죠. 근데 이제 나와서 뭐 한마디도 없이 설명은 차이니즈 푸드라고 해서 다른 중국 음식들과 함께 김치를 조리해가지고 한 상을 차린다. 뭐 이러면 딱 그걸 보고 중국은 이렇게 뭐 맛있는 음식들을 혹은 뭐 김치를 알고 있는 사람도 이거 중국 음식이었어? 네. 왜냐면 이 유튜브 채널은 중국의 전통 요리를 만들어 온 채널이니까 그러니까요. 거기에 딱 김치가 끼면 나 이거 한국 음식인 줄 알았는데 중국 거였구나. 뭐 이럴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맞아요. 그런 위험성이 있고 그게 가장 큰 문제다. 김창구님이 우리나라는 김치를 위한 냉장고가 있는 나라인데 하셨어요. 그럼 예. 김치 없이 못 살지 하고 삐까번쩍님도 네. 김치는 솔직히 건들면 안 되죠. 김치는 여러분. 네. 그렇죠. 네. 예. 근데 영상을 뭐 계속 얘기해 보지만 너무 세련됐고 일단 잘 만들었고 그냥 힐링을 깔끔하죠. 위한 영상으로 네. 만들어 놓은 거잖아요. 이게 뭐 농사짓는 사람의 솜씨가 아닌 것 같긴 한데 네. 근데 문제는 지금 중국 정부도 사실 지금 거들고 있잖아요. 이런 그렇죠. 영상에 대해서 네. 옹호를 하고. 이게 사실은 일개 유튜버 뭐 채널의 구독자가 많고 적고를 떠나서 일개 유튜버의 일로 끝날 사안이 사실은 더 확대된 거는 이 중국의 공산당의 중앙정치법률위원회 정법이라고 있거든요. 네. 근데 딱 들어봐도 사실은 법률위원회라고 그러니까요. 하잖아요. 아주 어마어마한 기관입니다. 뭐 검색을 그때 취재 한번 해봤더니 우리나라로 치면 이제 법무부 장관이나 헌법재판소장을 밑에다 두고 있는 그거보다 더 상위에 막대한 뭐 강력한 권력기관이라고 하는데 이 권력기관의 공식 SNS에서 난데없이 리즈치가 뭐 보도에다 나왔다시피 리즈치가 공격을 당하고 있다면서 거드는 내용을 쓴 거예요. 뭐 한국인들 그냥 개인 유튜버가 영상 올린 거 가지고 그런 권력기관이 나서서 SNS에 올린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무슨 뭐 한국의 그것도 열받지만 한국의 농식품부 같은 데서 예를 들어 세타라고 하면 이거 뭐 그럴 법한데 갑자기 중앙 정치 법률에 이름도 무시무시한 데서 그렇게 들고 나와서 뭐 이제 우리나라 국민들의 이제 감정을 긁는 얘기들을 한 거죠. 뭐 자신감이 없어서 그런다. 뭐 파오차이 김치, 중국에서는 이제 파오차이가 우리나라 김치를 파오차이라고 부르는데 이 파오차이는 이 5,000년 중국 문화유산의 이 찬란한 문화유산의 이 정수 같은 거다 뭐 이를테면 그런 얘기들을 하니까 이 사실들이 이제 요즘은 뭐 국경이 어디 있습니까? 그냥 바로 번역돼서 한국에 탁탁탁 꽂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뭐 이 소식이 알려지니까 난리가 난 거죠. 네. 거기에 하나 또 더 있는데 제가 기사에서 이제 보도에는 안 나왔지만 그 지난 연말에 올해 초에 그 유엔 주재 중국 대사가 김치 만드는 사진을 이렇게 올렸어요. 트위터에다가. 근데 그 트위터가 그 사람의 개인 계정이 아니라
이 차이나 뭐 가버먼트 어카운트라고 해요. 중국 유엔 주재 대사의 중국 공식 계정에다가 공식 계정. 자기가 이렇게 올렸어요. 근데 이제 그래서 내 이 사람이 처음에 보고 이런 것들이 자주 올리는 사람이냐, 근데 이런 뭐 음식 만들고 뭐 하는 것들이 자주 올린 사람이면 어느 정도 이해를 할 수 그쵸. 있잖아요. 그래서 사진들을 이렇게 쭉쭉쭉쭉 내려 보니까 뭐 자기 회의하고 뭐 중국 뭐 성과 설명하고 전혀 상관없네요. 문화유산도 뭐 몇 개 있는데 뭐 중국 병마용갱 사진 같은 게 있는 그런 계정에 갑자기 난데없이 김치로 의도가 있네요. 이거 뭐지? 네. 뭐 이런 내용이 싸우자는 된 거죠. 건가요? 어. 이런 그래서 느낌? 이게 단순히 일개 유튜버의 문제가 아니라 뭐 정부가 서포트를 해주고 갑자기 난데없이 뭐 이 중국 그 관료들이 뭐 게시물을 올리고 뭐 그러니까 입증된 건 없지만 어쨌든 드러난 현상들이 돌발적으로 혹은 뭐 기술적으로 이렇게 축축축 네. 연달아서 터진 뭐 이런 국면이 된 거죠. 네. 음. 근데 김치뿐만이 아니더라고요. 지금 뭐 배추김치, 나박김치, 오마이 갓김치, 깻잎김치 다 나오고 있어요. 김치가 온갖 김치가. 오마이갓 김치. 곧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 네. 중국 일단은 배추김치부터 시작하는 것으로 그러니까요. 보입니다. 네, 그러네요. 근데 이제 김치만이 아니라 한복에, 삼계탕에 뭐 난리가 났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윤동주 시인까지 건드렸어요. 와, 이거 말이 됩니까? 이게 말이 돼요, 진짜? 그러니까요. 이게 간단하게 이제 나머지는 좀 정리하고 갈게요. 네. 이제 한복 같은 경우에는 황당한 게 이제 중국에서 만든 게임인데 이렇게 캐릭터에다 옷을 이 옷도 입혀보고 저 그쵸. 옷도 네네. 입혀보는 뭐 그런 게임이 있나 봐요. 저는 이제 전혀 이게 게임의 영역이 될 수 있는 하는 의문인데 어쨌든 그런 게 있는데 그걸 이제 한국에 출시를 했는데 한국 출시에 맞춰서 한복을 이제 아이템으로 내놨어요. 같이 기념해서. 근데 이제 그걸 보고 중국 네티즌들이 이제 그 게임 회사 계정에 몰려가서 엄청나게 말을 쏟아낸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주장의 요체가 뭐냐? 명나라 시대에 그것도 이제 한자로는 한복인데 이제 얘네들이 읽을 때는 한푸예요. 한푸. 한자로는 이제 한나라 한자를 쓰는 네네. 한복. 이 명나라의 한푸가 이 한복의 원조고 한복은 이 한푸를 다 베끼다시피 한 건데 이걸 왜 한국 전통 복장인 것처럼 이 한국 출시에 맞춰서 출시를 했느냐. 그래가지고 이게 일어나니까 이제 게임 회사가 압력에 못 이겨가지고 그 게임을 뭐 철회했죠. 국내 발매된 거를 다 환불해준다고 하고 나갔어요. 네네네. 그래서 그 정도로 압력이 심했던 거고. 네. 그 다음에 또 뭐 일단은 그렇게 됐는데 이제 한복 가지고 얘기가 나오니까 뭐 우리 네티즌 또 그거에 대해서 대응이 있었고 또 얼마 전에 뭐 우리 연예인이었던 김소연 씨가 인스타그램에 자기 이제 드라마 시작한다고 해서 그 사극 복장을 입고 나왔는데 뭐 거기다가 댓글로 융단 폭격이 된 건데 가서 봤더니 뭐 댓글 수가 이미 수십만 개 그 사진 한 장에 이게 이제 보면 우리나라 댓글도 있지만 막 중국 사람들이 중국말 다루는 건데 네네. 제가 이제 그걸 다 긁어다가 이제 번역기에다 넣고 이제 전환도 시켜보고 했더니 그리고 나중에 감수는 받았죠. 감수는 받았는데 뭐 내용들이 야 이 도둑놈들아, 이 엄치 없는 족속들아, 와. 왜 우리 옷 베껴? 뭐 이런 아. 내용들이 있는 거여서 진짜 제정신이 아닌가. 그러니까요. 이 정도까지만. 네. 네네. 저는 또 진짜 놀랐던 게 삼계탕도 자기네 거라고 하는 거에서 저는 진짜 기가 찼습니다. 사실 삼계탕은 중국인들도 우리나라 와가지고 뭐 잘 먹는 음식이라고 유명하잖아요. 그렇죠. 아니 이걸 어떻게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까? 벌써 지치네요. 한두 개가 아니라서. 아, 진짜 이거 하나하나 얘기하기도 힘들어요. 진짜. 근데 이제 이 중국이 자기네 나라 거라고 우리나라의 어떤 전통 문물을 자기네 나라 거라고 주장하는 방식 중에 대표적인 게 하나가 이제 포털 사이트를 통한 어떤 그 되게 공식화하는 그런 방식들이 있어요. 포털에서 중국 포털에서 검색을 하면 검색 결과가 나오는데 거기에 이제 황당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는 설명이 들어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그러면 삼계탕 같은 경우는 어떤 거냐? 중국 광동식 전통 요리인데 그렇게 설명이 돼 있어요. 근데 이제 또 황당한 걸 그걸 보면은 고려 인삼을 넣고 끓인 중국 광동식 전통 요리래요. 또 인삼은 또 들어가려는구나. 인삼은 또 고려삼이야. 그래서 이게 되게 황당한 거고. 네. 근데 이제 중국 사드 보복 이전에 이제 중국 관광객도 되게 많았잖아요. 네네, 기업들 다 그렇죠. 아시겠지만 그때 보면은 중국 관광객들이 와가지고 한국 전통 음식이라고 꼬박꼬박 먹고 간 게 이제 삼계탕이었고 그럼요. 그렇죠. 중국 단체 관광객 막 특별 휴가를 해서 4,000명, 5,000명씩 막 한국에 왔을 때 한강에서 맞아요. 삼계탕 그 맞아요. 대규모 막 파티처럼 대규모로 열었어요. 먹어가지고. 그게 되게 영상 오늘 끝나고 한번 시청자분들도 한번 보세요. 그게 이제 비 내리는 날인데도 막 그 비옷을 입고 막
그 빗물이 뚝뚝 떨어지는데 막 삼계탕을 뜯고 막 그 정도로 열이 있게 먹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와서 뭐 이러고 있으니까 그러니까요. 당황스럽죠. 그리고 마지막 이제 윤동주 시인 같은 경우에는 국적이 중국이고 민족이 조선족이다. 연변에 있는 그 중국 국적의 조선족이나 다름없다는 거예요. 이제 그분이 우리 대표적인 저항 시인이고 우리말 시인인데 이 중국 국적 중국인으로 이제 둔갑되어 있는 거죠. 황당하죠. 우기는데 장사 없다더니 정말. 그렇죠. 많은 중국인들이 이제 그 검색을 계속 보게 되면 이제 중구난방이 되는 거죠. 말이 많아지는 거니까. 네. 근데 사실은 좀 너무 황당한데 네. 어떻게 보면 네티즌들끼리의 감정 다툼이 아닌가. 이게 우리 국민의 반중 정서와도 실제적으로 밀접하게 연관이 있는가? 약간 그게 의문이긴 하거든요. 어땠어요? 취재를 해보니까? 그러니까 제가 처음에 이제 취재가 쉽지 않았다고 말씀을 드렸던 게 이게 단순히 네티즌들의 싸움을 기자가 너무 책임감 없이 보도의 영역으로 끌어올려서 흥미 위주의 보도로 끝나고 말아야 될 부분들을 취재 영역으로 끌어올려서 괜한 분란거리를 만드는 거 아닌가. 내가 너무 근거 없이 네. 반중 정서가 있다라고 규정 짓는 건 아닌가는 그런 고민 때문에 이제 저도 고통스러웠죠 사실은. 근데 이제 보도를 앞두고 주간지 시사인이라는 데서 한국리서치라는 여론조사 기관과 그 반중 감정에 대해서 여론조사를 한 결과가 발표돼서 저희가 인용을 해서 썼거든요. 네. 이제 거기 보면 이제 많습니다. 한번 그 보도가 저희가 도움을 받아서 얘기도 마침 좀 드려야겠지만 네. 그 보도 지난주 그 주간지인데 볼만합니다. 한번 사서 한번 보세요. 좀 여론조사를 여러 항목을 했습니다. 제가 거기서 이제 여기서는 한 가지만 소개를 해드릴 건데 이 세대별 중국에 대한 호감도를 네. 조사를 했거든요. 간단하게 말해서 60대에 20대가 60대의 그 저기 중국에 대한 호감도가 반토막박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60대가 중국에 대한 호감도를 온도로 뭐 이러면 31도라고 하면 네. 20대는 15도 뭐 정도인 거니까 중국에 대한 감정이 그만큼 안 좋다. 젊은 세대에게 더욱더 젊은 세대가 더. 이제 거기에 제가 이거를 그런 일단 여론조사가 있고 또 저도 이제 기자니까 현장 가서 시민들의 얘기를 들어봐야 되잖아요. 특히 이제 젊은 세대들의 얘기를 들어보기 위해서 이제 회사에서도 가깝고 젊은 사람들이 많은 연트럴파크를 나가서 네. 한 10팀 정도 인터뷰를 했는데 단 한 팀 혹은 단 한 명도 빠짐없이 중국에 대해서 감정이 좋지 않다, 싫다라고 대답을 했고 거기에 더해서 이유들을 좀 대달라고 했더니 김치와 한복이 동시에 들어가기도 하거나 어쨌든 김치만 얘기하고 한복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어쨌든 김치와 한복을 20, 30대 젊은이들은 빠짐없이 중국에 대한 그 감정이 악화된 결정적 계기로 건드리지 말아야 될 것을 건드렸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상당히 실체가 있는 거죠. 네. 뭐 이렇게 양국의 젊은 네티즌들이 이제 인터넷상에서 이렇게 붙고 있는데 왜 근데 중국의 젊은 분들은 이렇게 황당한 주장을 계속해서 일삼는지 전 정말 이해가 안 가거든요. 네. 이유가 있나요 이게? 예. 뭐 무슨 이득이 있길래 지금 이러는 건가요? 저희 스트레이트가 탐사 보도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뭐 단순히 현상만 나열하면 안 되잖아요. 네. 예. 그래서 이제 중국의 이제 이 네티즌들이 혹은 젊은 세대들이 왜 이런 공격들을 감행해서 우리 네티즌들하고 뭐 격돌을 하느냐 이런 부분들을 전문가분들 여러분들한테 집중적으로 물어봤는데 기본적으로 얘기를 하시는 게 젊은 세대들이 중국에서 받은 교육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기본적으로 이제 천안문 사태 1989년에 있었던 천안문 사태가 민주화 시위죠 중국에. 그게 이제 무력으로 진압이 된 뒤에 중국 정부가 1990년 들어서부터 이 교육의 기조를 바꿨다는 거예요. 이 강력한 이제 이 국가주의적 그 교육 그리고 중화주의, 중국이 최고다, 중국이 기본 그 원점이다, 뭐 이런 중화주의 교육을 굉장히 강화시켰고 여기에 더해서 1990년대부터 이제 중국의 형편이 나아지기 시작하면서 중국인들이 교육을 대부분 다 받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동일한 교육 시스템 하에서 상당히 많은 중국인들이 같은 교육을 받았다. 그리고 이제 이런 것들이 국가에 대한 자부심으로 강하게 표출이 되면서 이 타인의 문화에 대한 인정을 전혀 하지 않으려는 걸로 이 발현된 것으로 보인다. 이런 분석들을 하시더라고요. 네. 네, 어떻게 보면은 이제 차이나 불링이라는 말로도 불리고 이제 네. 국제 무대에서 중국이 상당히 이제 외교상에서 좀 그런 행동을 하기도 하잖아요. 그 세상 일에 조금만 관심이 있다 보면 중국이 국제 무대에서 뭐 여러 국가 우리나라부터 사실 당하지 않았습니까? 사드 보복으로 뭐 함부로 그 경제 보복을 일삼는다는 거는 잘 아실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정도는 되는데 제가 이제 재밌는 것들만 몇 가지만 소개를 해드릴게요. 이제 중국이 사실 제일 재밌는 거는 그
중국 국민들의 입, 그러니까 먹는 거, 네. 먹거리 가지고도 경제 보복을 이제 일삼거든요. 오. 이제 2010년에 노르웨이가 이제 노벨상 주잖아요. 그 반체제 인사인 류사 후보한테 노벨 평화상을 주니까 노르웨이산 연어의 트집을 잡아가지고 수입을 중단하고 가장 최근에 2020년도 작년에 호주가 중국을 향해서 코로나19 그 발원지 조사를 해야 된다고 주장을 했어요. 그랬더니 이 랍스터 있잖아요, 바닷가재 수입을 중단을 했어요. 근데 이제 그게 저는 다른 언론사에서 만든 것도 추천을 좀 드리고 싶은데 그 KBS에서 시사기획창에서 호주 중국에 맞서다라는 다큐를 하나 만들었거든요. 맞아요. 거기 보면 네. 그 랍스터 어촌이 완전히 망한 장면이 완전히 나옵니다. 그냥 뭐 난리가 네, 네. 났더라고요. 네. 수입을 못 해가지고 안 해줘가지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올해 초에는 지금 중국하고 대만하고 사이가 안 좋잖아요. 양안 관계라고 하잖아요. 이 대만이 조금 이런 표현 되나 이게 좀 들고 일어나는 것 같으니까 조치를 내려온 게 대만산 파인애플의 수입을 또 중단했어요. 이게 뭐 13억 인구가 가지고 있는 이게 완전히 네. 무기네요, 무기. 그래서 근데 이건 대만이 이겼습니다. 대만이 이 전 국민 국가적 이 파인애플 소비 운동이 벌어져가지고 단 나흘 만에 중국 1년치 수출분을 국내에서 다 소진을 했어요. 그래서 정말 좀 그렇죠. 먹는 그러네요. 것까지 이 먹는 것 가지고 장난치면 안 된다고. 네. 예. 뭐 이야기를 들을수록 중국에 대해서 뭐 좋은 감정을 가질 수가 없는데 정치권 이야기도 좀 해보겠습니다. 네. 이제 국가 간 외교라는 것은 사실 감정 싸움을 좀 넘어서는 얘기잖아요. 일단 그 논란 뭐 야당이 이제 얘기했던 문 대통령의 영상부터 한번 보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중국은 단지 중국이 아니라 주변국들과 어울려 있을 때 그 존재가 빛나는 국가입니다. 중국몽이 중국만의 꿈이 아니라 아시아 모두 나아가서는 전 인류와 함께 꾸는 꿈이 되길 바랍니다. 네. 이게 흔히 그 말하는 중국몽 발언이죠. 이제 한중 관계에 있어서 우리가 너무 이제 좀 친중 사대주의 외교 프레임 뭐 이렇게 할 수 있겠네요. 네. 저게 지금 문재인 정부 초기 2017년 방중 때 칭화대냐 베이징대 이게 좀 헷갈리네. 아무튼 이제 베이징대 대학 네. 연설에서 했었던 건데 이 발언 하나로 문재인 정부가 4년 내내 사대주의 프레임에 갇혀가지고 완전히 뭐만 있으면 친중 사대주의 중국몽의 뭐 아부한 뭐 이런 정권이라는 그거에 시달렸어요. 엄청나게 시달렸어요. 해마다 야당 쪽 그 발언들을 보면 이 중국몽 발언, 친중 사대주의 외교를 비난하는 뭐 이런 식의 그 발언들이 뭐 빠짐없이 등장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과연 그러면 이 중국몽 발언이 중국의 야당의 주장대로 중국의 아부한 거고 중국의 패권주의 전략인 중국몽을 편승해서 우리 한국이 거기에 뭐 이렇게 편승해서 가려고 했던 거냐? 그러면 이제 저희도 이제 다 검색을 해보고 찾아보는 거예요. 네, 그래서 네. 봤더니 박근혜 대통령 방중 때를 봤더니 똑같은 발언이 있는 거예요. 한번 네. 소개를 좀 부탁드릴게요. 예, 자, 이 영상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네. 비교해서 한번 듣고 오시죠. 지금 중국은 시진핑 주석의 지도 아래 중국의 꿈을 향한 힘찬 전진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강물이 하나의 바다에서 만나듯이 중국의 꿈과 한국의 꿈은 하나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네, 똑같네요 내용이. 그러니까요. 예. 중국몽이 똑같이 들어가 있어요. 네. 저는 한 수 위라고 봅니다. 중국몽과 한국몽이 이 하나로 만난다. 그래서 뭐 이제 웃자고 한 얘기인데 제가 정권의 어느 정권을 지지하는 뭐 이런 정치적 맥락은 제거를 하고 이것도 이제 대학 연설이거든요. 칭화대 2013년 연설인데 베이징대 연설과 칭화대 연설을 두 개를 놓고 보면은 구성이 똑같아요. 대통령의 중국에 대한 기억들 그리고 중국 고전에서 한마디 따와서 중국과 우위를 강조하는 것들 그리고 이렇게 중국의 국가 전략을 치켜 세워주는 부분들 이게 구성이 똑같다고요. 네. 그 자리에 똑같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두 대통령이 이 정부와 정권이 다르지만 같은 얘기를 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는 그런 비판이 사실은 없었고 제가 찾아보려고도 잘 나오지 않았고 여기까지는 한 말씀 더 드리고 싶은데 2015년에 방중을 한 번 더 했을 때는
그때 마침 이제 중국 전승절 그렇죠. 기념 행사가 네네네. 있어가지고 이제 네네. 그게 이제 전승절이라고만 간단히 설명드리면 일본 제국주의에 맞서서 중국이 승리한 걸 기념하는 행사인데 네. 거기에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가서 이 시진핑 주석, 뭐 푸틴 러시아 대통령들과 함께 그렇죠. 네. 천안문 막루에 올랐단 말이에요. 네. 그 장면 상당히 쇼킹했었거든요. 사실은 그 그렇죠. 당시에. 근데 뭐 그거에 대해서는 사실은 별 말이 없었죠. 그러면 이제 적어도 기준이 같아야 되지 않느냐. 전 그런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네. 네. 시간이 딱 마지막으로 한중 관계 앞으로 어떻게 가야 되냐고 보시는지. 시간 빨리 가네요. 맨날 시간 네. 채우기 힘들다고 하는데 저는 단 한마디로 축약을 할게요. 준비해왔던 거. 그러니까 싫죠. 이거를 이 앞에 다룬 내용들을 보면서 중국에 대해서 좋은 감정을 가져달라고 말할 수 없어요. 저도 싫습니다. 네네. 예, 그렇지만 우리가 외교 무대에서는 조금 그 표정, 감정 이런 거 좀 감출 수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동료, 선배, 후배 좋은 사람도 있고 싫은 사람도 있지만 싫은 사람한테도 뭐 사회생활 해야죠. 웃으면서 네. 그러니까 외교가 사회생활이라고 친다면 그런 감정을 조금 접어두고 실리를 조금 따졌으면 한다. 중국과 연결된 게 많으니까. 네, 여기까지만 좀 전략적으로 생각할게요. 접근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네. 보면. 네. 네. 할 말 많았는데. 네. 아유, 짧은 시간 동안 그래도 아주 긴 내용 잘 풀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동경 기자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개편 첫날부터 시간이 별로 없는 아이고. 기자입니다. 네. 이동경 기자는 항상 시간 걱정을 하면서 네. 결국 항상 넘쳐요. 네. 네. 에드리안 헐님이 안녕하세요. 컷컷 하셨어요. 네. 네. 그리고 삐까번종님은 기자님 사회생활 못하시네 하셨네요. 네. 오랜만에 컷이 많이 나왔어요 오늘. 어우, 네. 네. 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김치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김치 어떤 김치까지 드셔보셨어요? 혹시? 어떤 김치요? 진짜 김치 박물관을 뭐 갔었는데 채팅창에 한번 김치 한번 올려봐 주시죠. 당신이 생각한 모든 것을 김치로 만들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요? 저는 호박김치. 호박김치요? 네네. 그 충청도에서는 호박김치를 담아서 사실 생으로는 안 먹고 익혀서 먹어요. 오. 그래요. 자, 오늘 뭐 외교 문제를 이제 마지막에 물어봤는데 한미 북핵 수석들이 협의를 했고 성김 대표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북한에 대해서 망고김치 김창구님 설마 망고김치요? 당근김치랑 수박김치도 있대요. 네. MSS님, 수박김치 있죠. 수박 껍데기 만든 거. MJS님, 초코맛 얼은 당근김치, 그렇죠. 그렇죠. 고구마 김치도 나오고요. 고구마 줄기김치. 돼지 감자김치. 돼지 감자김치는 자연인들이 많이 드시는 김치. 오. 네, 저희 퀴즈 단체 언제 하죠, 근데? 네. 김치. 김치 얘기를 제가 괜히 물어봤네요. 이거 굉장히 이거는 1시간 내내 가야 되는 건데 그러니까요. 3분 남았는데 제가 죄송합니다. 여러분 사막효란이 김치 싸대기를 제가 대신 만든 걸로 하고 그냥 여기서 그만하겠습니다. 네. 네. 자, 성김 대표가 그 북한에 대해서 언제 어디서든 조건 없이 만나자라고 대화를 제의했습니다. 네. 그래서 북미 대화가 과연 열릴 것인가라는 어떤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데 근데 조건이 붙었죠. 안보리 결의는 잘 지켜라. 이 말은 뭐냐면 미사일 쏘지 말아라. 뭐 쏘지 이런 마. 얘기죠. 네. 대화는 할게. 그렇죠. 말로 하자. 뭐 이런 거죠. 북한의 반응이 또 조만간 나올 거예요. 어떻게 나올지 한번 지켜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자, 윤석열 엑스파일 공방이 정치권에 아주 그냥 뜨겁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뜨겁게 달구고 있어요. 네. 주말에 그 보수 진영 정치평론가 장성철 씨가 SNS에 글을 올리면서 이게 문제가 됐는데, 그러니까 내용이 이렇죠. 윤석열 엑스파일을 입수했다. 윤 전 총장이 국민 선택을 받기 힘들겠다. 뭐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과연 그 내용이 뭘까라는 관심이 있고, 그다음에 더군다나 이거를 이제 보수 진영의 정치평론가가 얘기를 하니까 그렇죠. 더 신빙성이 있다고 사람들이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야권에서는 일단 뭐 윤 전 총장에 대해서 옹호를 했습니다. 뭐 선거 공작의 그림자가 뒤우고 있다. 뭐 이런 얘기도 했고, 뭐 안철수 대표 같은 경우는 공작 정치를 그만둬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여당에서는 그닥 크게 입장을 표명하지 않고 있어요. 네. 근데 대신 아니 이거 우리가 한 얘기도 아니고 그렇죠. 보수 유튜버가 얘기했는데. 보수 진영의 정치평론가 한 얘기인데 왜 우리한테 뭐라고 그래? 뭐 공작 정치 이런 거 왜 뒤집어 씌워? 뭐 이런 얘기인 것 같아요. 마침 보니까. 대변인도 또 사임했잖아요. 그렇죠. 그 이동훈 대변인인가요? 그분이 이제 사임하면서 뭔가 윤 전 총장 진영에서 뭔가 좀 균열이 있는 거 아닌가라는 네. 어떤 그런 관측들이 나오고 있는데 네. 아무튼 이 문제는 좀 간단하게 끝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계속 이어질 것 같고요. 네. 네.
그다음에 오늘 그 쿠팡 물류센터에서 돌아가신 그 김동식 소방대장에 대한 연결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 참 100여 명의 직장 동료와 유족들이 눈물바다였는데 물류센터가 이게 한 복층 구조라고 그래요. 네. 한 층이 한 10m 정도 된다고 그래요. 굉장히 높죠. 그리고 층고가 엄청 높네요. 그리고 거기에 이제 철제 구조물로 2, 3층 쌓아놓는 거예요. 근데 거기다 물건을 많이 이제 보관하려고 이렇게 하는 건데 이런 게 이제 뭐 화재의 어떤 그런 더 취약한 게 아닌가라는 그런 분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자, 30초밖에 안 남았는데 어느 분식 요 분식집 얘기는 이거는 한번 오늘 좀 보세요. 좀 네. 화가 나요. 너무 마음이 아프죠. 네, 너무 마음이 아파요. 네. 자막부터가 지금 그쵸. 뭐죠, 저게? 이게 뭐냐면 예. 분식집 운영하시는 분이 새우튀김 3개를 이제 그 플랫폼을 통해서 판 거예요. 근데 다음 날 새우 하나가 이제 색깔이 이상하다고 이제 환불 요청이 들어온 거예요. 근데 네. 튀김이 하루가 지나면 색깔 당연히 이상해지겠죠. 그쵸. 변하죠. 네, 근데 이분이 이제 뭐 한 개 값을 이제 결국에는 뭐 환불해드렸어요. 근데 그 다음에도 계속 이렇게 뭐 컴플레인이 들어오니까 이 플랫폼 업체에서 굉장히 그 뭐랄까 이 분식집 사장님을 계속 압박을 한 거예요. 네. 뭐 해결해라 뭐해라 이렇게. 근데 그거에 대해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아가지고 결국 이제 뇌출혈로 돌아가셨는데. 아이고. 아무튼 요거는 그 플랫폼 업체가 왜 이렇게 그 자영업자분들을 압박을 하는지 네. 그 과정들이 좀 나오거든요. 네네. 시간이 없네요. 네.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아무튼 뭐 오늘 뉴스도 저희가 좀 알차게 준비했으니까 여러분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네. 저희는 내일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